예,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기업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쓰시는 리포트들 다 참고하고 계실 거예요.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2월에 작년에 쓰신 리포트 내용 저는 아직까지 보고 있는데 네, 밸류 체인들 분석을 가장 잘한 애널리스트 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자동차주 시동을 못 켜고 지금 후진을 달려가고 있는데 관련주의 주가의 방향은 그런데 이제 많이 눌렸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될까, 하반기부터 다시 달릴까라는 분석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인 상황들부터 체크해 주세요. 일단 올해 상반기 좀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연초만 해도 ITC 소송건도 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소송건도 있었고, 그리고 화재건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불거진 것들은 결국은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수직 계열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배터리 내재화의 우려들이 여전히 좀 잔존하고 있긴 한데요. 결국은 이거를 이제 불식시켜 줘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완성차 업체들에서 대규모 수주 건들이 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하반기에 좀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최근에 국내 테크 관련 주식들이나 성장주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 조정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3분기, 4분기로 가면서는 주가 상승이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크게 빠지지 않고 재상승기를 준비하는 시기라면 지금부터 종목을 잘 골라내야겠네요. 네. 그런 과정이 거쳐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슈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당장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이슈가 들려오면서 잘 달리던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렸잖아요. 네, 이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경쟁 구도에서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 각도 자체가 약간은 각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조정세를 거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전기차 시장의 큰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각 선진 시장들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25년 탄소 제로를 위해서 보통 선진 국가들이 2030년을 전후로 이제 내연기관 판매 금지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네덜란드나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판매 금지에 들어가고요. 독일, 영국이 2030년부터 내연기관이 판매 금지가 되고, 그 외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업체들이 국가들이 대부분 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30년부터 이 내연기관 중고차 가격을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을 선택하지 않고 전기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조사기관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전기차 침투율은 높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030년 저희가 추정하는 게 3,500기가 정도의 배터리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한 200기가, 200기가도 채 안 됐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여력은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각 업체들이 특히나 폭스바겐이 가장 이제 글로벌 1위 업체로서 임팩트가 컸었는데, 놀슬보트라는 이 신생 업체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 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자동차 업계에서 빅4라고 보는 현기차를 제외하고 봤을 때 이제 토요타, 폭스바겐, GM 모두 다 배터리를 내재화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GM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솔루션하고 손을 잡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내 업체들이 크게 고민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좀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그 배터리 업체가 생산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릴 거고, 그 외에도 충분히 성장 여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 우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사실 완성차 입장에서는 전기차 만들 때 배터리 가격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 생산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
걸쳐서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또 전기차 시장의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후에 그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조정이 어떠한 매수의 기회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지 한번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그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다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이야기가 나오냐, 이게 바로 한미 배터리 동맹 때문에 그런데요.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어떠세요? 당연히 이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를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GM이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았고요. 포드가 SK 이노베이션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 7월부터 미국이 이제 세제 부분이 이제 좀 바뀌거든요. 무역 관세가 그 규정이 바뀌는 부분들 때문에 25년 7월부터는 완성차에서 75% 이상의 원가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지만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에서 40% 정도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그 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이 완성차 업체들이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배터리를 스스로 혼자 만들 수는 없고요. 어떤 업체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업체들이 기존의 주력 공급사였던 국내 업체들과 손을 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 혹은 소재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1위 탑티어인 GM과 그리고 6%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포드가 이런 부분에서 내재화를 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예. 한국이랑 미국이랑 협력을 맺는 분위기고, 유럽은 또 중국이랑 이제 손을 잡는 그런 분위기고. 그렇죠. 이게 미국 업체들이 최근에 계속 이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미국 완성차 업체의 중국 배터리를 채택하는 게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외의 후보들을 봤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 업체들이 배터리 기술력을 높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근데 그 K배터리라고 명명되는 국내 배터리 3사 기업에 비해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전체 글로벌 시장의 파이를 봤을 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1위 점유율을 차지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CATL 같은 업체들이 글로벌 1위 업체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각 업체들의 캐파 그 증설 계획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중국 내에 있는, 중국도 이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데 여기에서 공급되는 배터리들을 전부 다 자국 내 배터리들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은 CATL이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또 국내 업체들은 중국에 진입하기가 쉽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큰 시장을 뒤로 등에 업고 글로벌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이제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도 뭔가 원가 경쟁력을 더 가져가려면 조금 더 저렴한 배터리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CATL이 하고 있는 LFP 배터리가 원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물론 이제 주행 거리는 좀 짧을 수는 있지만 도심에서 사용하는 그런 중저가 차량에는 적합한 배터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CATL의 점유율 1위로 올라서는 것들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야 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도 원가 경쟁력이나 그 배터리 특성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소재를 신규 소재로 교체를 하면서 기술 특성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공정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중국 기업의 그 침투 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으나 국내 업체들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네. 예, 기술 개발 얼마나 이제 공들이는지 또 얼마나 원가 절감에 나서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국내에서 대표 기업이 LG화학이지 않습니까?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속된 말로 반토막 목표가 레포트를 내면서 얼마인가요? 그때 68만 원 제시를 했나요? 그때 이제 80만 원대의 거래가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제가 그 정유화학 쪽을 보고 있진 않아서 제가 전부 다 커버리지를 하고 있진 않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LG 화학은 10월경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나중에 에너지 솔루션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의 수급 이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수급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 SDI라든지 이노베이션은 그런 수급 부분에서는 충분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하반기로 갈 때 LG 화학보다는 이노베이션이나 SDI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수급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결국은 이제 상장 이후에 희석되는 지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배터리 셀 중에서는 SDI와 이노베이션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는 배터리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면 그때 보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조금 더 수급적으로 유리한 국면이다 이런 네, 맞습니다. 평가였습니다. 그 배터리 업체라고 하면 이렇게 완성해서 딱 완제품으로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배터리 3사가 있고 그 아랫단에 부품, 소재, 장비 공급하는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매력도 측면에서 이 완성 기업이 좋을 것인가, 소부장 업체가 좋을 것인가 늘 이제 고민인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아까 이제 앞에 질문에서도 이제 여쭤봐 주셨잖아요. 배터리 셀 업체들, 뭐 수직 계열화 그리고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소재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배터리 셀보다는 오히려 신생 업체들이 진입함으로써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공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소재 업체들이 훨씬 더 지금에도 높은 멀티플을 이제 부여받고 있고요. 소재 업체들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각 소재들의 수요 상황을 보면 특히나 국내 업체들이 주력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양극재라든지 전지박 이런 것들은 2025년 수요를 감안했을 때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정적인 수급을 바라는 배터리 셀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이런 소재 업체들에게 먼저 컨택을 해서 안정적인 수급을 가져가기 위해 중장기 공급 계약을 일찌감치 맺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이 셀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납품하는 완성 배터리 업체들은 경쟁 심화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경쟁 심화는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소부장 가운데서는 소재를 또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장비도 물론 이제 계속 투자는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반도체 디스플레이보다는 사실은 이 라인당 캐펙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2차 전지가. 반면에 이제 소재들은 이제 막 초입 구간이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업체들이 다른 중국 업체들이나 신생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계속 소재의 그 요구 사항들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소재 업체들에게 훨씬 더 기회 요인이 많다라고 봅니다. 예, 그 안에서도 특별히 양극재와 또 전지박 분야 3사로 납품하는 업체들 사실 레포트로 작년부터 좀 정리해 주셨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나오셔서 업체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또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애널리스트 함께했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수의 방향성은 지루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순서들을 통해서 오늘 또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